자, 그래도 또 풀어봐야 되니까 정보회의 시작합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짜여진 틀이죠. 네. 잘 짜여진 틀에 이제 또 맞춰 들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6,600만 원을 돌파했군요. 네, 네. 네. 눈에 보이는 게 뭐 그런 거밖에 없어서. 자, 쿠팡은 뭐 상장을 성공적으로 한 것 같고, 뭐 시가총액이 개장 초반에는 100조 원. 그렇죠. 네. 근데 예. 물론 이제 종가를 봤을 때는 80조 원 이렇게 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흥행몰이는 성공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00포인트 위쪽에 갖다 놓긴 했어요. 네. 일단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때가 되면 또 봄이 오듯이 시장도 지금 보면은 그동안 그 미 국채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눌려 있었던 부분이 전일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남아 있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지지선 3,000포인트 코스닥 900포인트에 대한 견조한 매수에는 좀 느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지금 그저께 흥행에 성공했었던 우리나라 SK바이오 관련돼서 60조 원이 청약 자금이 몰렸었죠. 공모 자금이요. 네. 그게 이제 환불일이 오늘이고 시장도 안정적이 됐을 때 그러면은 투자가들의 반응이 어떨지.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은 점점 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봄이 여름이 아닙니다. 급한 마음으로 대하지는 마시고요. 네. 그동안 이제 꾸준히 관심을 보였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하루 단위로 심리가 막, 뭐 빈대떡 뒤집듯이 이렇게 네.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뭐 골고루 잘 익어야죠. 네. 자, 그럼 또 기업 가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ECB가 뭐 어떻고, 뭐 미국의 금리가 어떻고, 이거 다 사실은 큰 이야기는 아니에요. 미국 금리는 지금, 원래는 플래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스티프닝으로 섰어요. 근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제는 금리는 좀 적응을 하는 것 같고, 뭐, 서서히 나중에 단계가 되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천천히 주식시장도 일부의 기업들은 강한 그런 실적 장세. 그렇죠. 이거죠. 예, 이게 먼저 포인트니까. 네. 자,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는 또 기업을 찾아봐야 되겠죠. 예. 자, 쿠팡하고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기업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돼서 작년 12월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인크로스입니다. 인크로스. 네. 쿠팡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면은, 물론 이제 80조 원. 네. 인크로스는 제가 볼 때는 8조 원은 가야 돼요, 이게. 10분의 1은. 근데 주요 시가총액 지금 뭐 싸죠, 되게. 업이 조금 틀리죠. 상이하죠. 그래요? 예. 네. 인크로스는 광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쿠팡은 뭐 얼마 전에 그 물류. 홍세종 연구원 레포트 보니까 예. 어벤져스들 표현을 한 것 네, 같은데 네. 그 예. 내용 좀 잘 풀어주시죠. 네. 네. 인크로스는 2007년도에 설립돼서 2009년도에 상장이 되었죠. 그 과거에 NH엔터 자회사로 있다가 SKT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성장 동력을 갖게 된 기업입니다. 네. 주요 사업이 이제 디지털 광고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주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디지털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를 대신해서 광고 매체 전략을 수립하고 광고를 집행해주는 중간에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의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인 다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윈. 예. 네. 찰스 다윈이 아니고 그냥 다윈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따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진화론적인 거의 예, 예. 의미로 네. 다윈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은데 내용을 쭉 보면은 뭔가 광고 시장의 형태들이 기존의 그 이런 노멀한 평이한 일반적인 그 형태여서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주는 광고를 다 네. 받아야 되니까 예. 광고의 그 뭐 공해죠. 공해. 예. 근데 그것들이 이제는 선택적인 내가 필요한 것들을 푸싱해주는. 타겟팅하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사업이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팅 광고에 특화된 부분이죠. T딜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T딜 사업 같은 경우는 SK텔레콤하고 공동 개발을 한 LMS, 롱 메시징 서비스, MMS, 멀티 메시징 서비스 기반의 CPS 광고 상품 사업입니다. 네. 이 CPS라고 하는 건 코스트 퍼 세일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구매를 할 때마다 구매를 하는 경우에 지불이 되어지는 구조입니다. 사업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100번을 해갖고 100번을 갖다 다 비용을 지불하면은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렇죠. 광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네.
소비자가 살 때마다 이게 오히려 리백되는 광고 그 비용? 네네.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전단지 막 뿌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필요하신 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의 티들 사업이 본격 성장하고 있는 원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캡티브 마켓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의 IPTV를 활용한 어드레서블 TV로 방송 광고가 점점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가구마다 최적화된 타겟팅 광고를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 내가 관심 있었던 저게 왜 또 뜨지? 라고 깜짝깜짝 놀라시는 게 점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특화된 타겟팅 광고가 확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 필요한 걸 알았지? 저거 지금 필요했었는데 네. 마침 광고가 또 가장 싼 가격 비교를 또 해가지고 예, 푸싱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구매를 할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 그렇죠. 판매자 광고주도 입장, 좋고요. 광고주도 예. 좋고. 네. 그리고 이제 그 SKT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SK그룹의 광고나 뭐 SK 하이닉스의 광고 같은 것들 수출하면서 안정성장이 플러스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T의 신규 OTT 브랜드가 있죠. 서비스인 웨이브. 웨이브의 가입자용 광고도 늘고 있고, 그리고 SK 브로드밴드하고 T브로드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합병 시너지도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T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중장기 방향성을 동영상 사업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인크로스의 역량이 많이 발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 SMS 광고를 통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T딜이죠. 네. T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메시지 기반인데 그나마 그 다른 회사들보다도 유리한 거는 SKT의 고객 2,800만 가입자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데이터가 이 자산인데, 네. 그죠? 그 데이터를 돈 주고 사기도 사실상 불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식면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네. 향후 우리 그 사회는 데이터가 아주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취급하는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이 2,800만 가입자를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저가를 지향해서 이 사업 초기에는 중소상공인들이 제품 위주로 최저가로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반응이 좋아지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광고주들도 참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취급 방목 수가 50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이 퍼포먼스의 광고의 특징은 비대면 시장이 확산되어지면서 디지털 광고에서 시장에서 타겟팅하는 것에 상당히 효율성을 갖게 되거든요. 퍼포먼스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주 입장에서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뭐 호텔, 엔터, 그렇죠. 레저. 예를 들어서 이 어드레서블 TV라는 개념이 조금 뭐 언뜻 와닿진 않는데 진일보된 TV 뭐 주소라는 어드레스의 개념으로. 그래서 그 TV를 보면서 TV에서 쇼핑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보는데 굉장히 뭐 어떤 그 가고 싶은 휴양지 이게 그렇죠. 등장을 했는데 예. 저길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 지역의 가장 합리적인 그 숙박업소를 푸싱으로 딱 그렇죠. 준다 그러면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국회에서 네. 그것과 관련된 본격적인 어드레스블 TV 광고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반기 정도 되면 그게 통과되면은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TD라는 게 사실 대중적으로 이 TD 자체가 알려지진 않았어요. 많이. 네. 굉장히 그냥 지금은 어떻게 보면 랜딩하는 과정에서의 그 정도인데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 수익성이 나오잖아요. 또, 예. 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런칭되고 나서 매월 2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모 증권사 연구원의 레포트에 의하면은 그냥 T들 사업 부분만 갖고 올 1분기에 여기에서만 순수하게 10억 이상의 이익이 발생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냥 뿌려만 주는데도 타겟팅이 되면서 구매가 일어나면서 알짜배기로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인 거죠.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 분야가 굉장히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대중성을 띠는 어떤 홍보, 뭐 TD라는 게 뭐 우리 쿠팡 하면은 다 인지하잖아요. 그렇죠. 귀거리에도 막 쿠팡이 돌아다니니까 로켓 배송. 네네. 근데 이제 TD 자체의 인지도만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그 광고, 예, TV 광고가 좀 나온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주가가 이제 다시 어드레스블 릴레이트 TV 하는 관련돼서는 하반기 본격적으로 개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고 일단은 현재 이제 그 모바일 통화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작년 기사를 보시면은 아마존하고 SKT하고의 협업 뉴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의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중간에서 인크로스의 또 역량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존의 미디어랩 사업부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성장하고 있는 T딜 그래서 성장 동력을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이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래서 최근 보면은 시장이 변동성이 심해서 개별 종목들이 변동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중기 우상향 추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가 주가를 이제 주주 입장에서 주주 친화적인 네. 그러니까 내용들은 지금 다 좋은데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거야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되물었을 때 회사가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얼마 전에 그 자사주 매입 공시를 40억 했잖아요. 예. 이 매출 안 된 것 같은데 네네. 기간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거 나오면서 주가가 또 탄성이 그렇죠.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들은 때가 되면은 주주 환원적으로 자사주 매입 같은 걸 통해서 주가의 하반 경쟁성을 보여주는 거죠 시장이. 네. 그렇게 됨으로써 믿음을 주는 거죠. 예, 장기 투자하시는 투자가들 입장에서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은 거구나 추가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겠다라고 하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공감대를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명이 인크로스인데 네, 사실 이게 SK하고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저도 이걸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호요제를 하면은 발음도 거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형제를 부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SK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혹여나 사명이 예. SK 인크로스나 아니면은 뭐 SK 모로 바뀌면은 전혀 색깔도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SKT의 인적 분할이죠. 그죠? 예, 네. SKT가 인적 분할을 해서 통신과 분할이 됐을 때 인크로스의 성장 역량은 더욱더 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주가는 뭐 장기 우상향 추세이고요. 어쩔 수 없이 조정받는 국면에서는 뭐 자사주 매입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대응은 매수가는 현재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47,000원 대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크로스나 뭐 나스미디어, 웨이브 플래닛 같은 이런 그 식별 데이터, 비식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기업들과 관련돼서는 그 신한의 홍세종 연구원의 레포트에 잘 기술이 되어져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예. 스몰캡 팀장이죠. 네. 홍세종 팀장의 레포트.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의 이남수 애널리스트의 레포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제목도 잘 뽑았더라고요. 네. 웨어러블 TV, 어드레스 TV. 어드레스. 네, 어드레서블 TV. 웨어러블이랍니다. 웨어러블은 입어야 되는 거고. 예, 예. 용어가 좀. 어드레서블 TV의 어벤져스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는데 뭔가 뚝심 있게 지금 굵직한 내용들이 보여지는 거. 하여튼 맥을 잘 읽어야죠. 쿠팡이라는 기업이 저렇게 소비 유통 쪽에서 흥행 대박을 이룰 거라고는 뭐 시장이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시류들이 변하고 있는 것들. 그렇죠.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이 메커니즘을 잘 이용해서 매매를 좀 장기적으로. 하여튼 인크로스는 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회사. 네. 좋습니다. 또 다른 거 이제 얘기해 볼까요? 그 시장에서 이제 지금 보면 금리가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고 상쇄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1분기 일단 실적 호전주들로 자꾸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한화 손해보험
한화손해보, 네. 한화손보. 그 손해보험 업계에서 메이저는 아니지만은요. 상당히 어려웠었지만 이번에 결산에 흑자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그리고 1분기에 어닝 서프가 기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었던 내용인데요. 하나손보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보험, 자동차 보험, 장기 보험을 다 취급을 하고 있죠. 보험 산업이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어지면서 자동차 보험이 안정 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서부터 추가되면서 좋은 사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농작물 재배 보험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1조 2천억 증가한 19조 5천억 원. 지급 여력 비율 같은 경우는 40.5%가 증가한 221.5%의 안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결산이 영업이익 703억 원, 순이익 482억 원을 흑자 전환한 원년입니다. 올해서부터 지금 더욱더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손해보험 업계가 좀 레드오션이었었기 때문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판매 수수료 같은 비용 부분이 너무 급증을 했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돼서 업계가 공통적으로 천연도 발생분해에 관련돼서는 인센티브를 1200% 이상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상단을 정하였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자동차가 점점 첨단화가 되고 차선도 유지를 해주고 그러면서 자동차 사고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보험료는 또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수익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올 1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기대되어진다라는 것이 회자되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호전세를 당장 보이기는 어렵더라도 그동안 어려웠던 이 역마진 때문에 저금리 네. 상황에서 그래서 그 역마진이 좀 해소되면서 로스 나는 게 많이 줄거나 이런 것만 포착이 돼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액면가가 지금 선보사들이 다 5천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액면가 밑을 밑돌고 있는 주가. 뭐 김승현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좀 많이 나실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자, 또 다른 기업 어떤 게 있죠? SC 엔지니어링. SC 엔지니어링 예. 혹은 작은 기업 같은데. 네. SC 엔지니어링이 이제 또 그 계열회사의 사업부 물적 분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은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1971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요. 그 당시에 70년대 미원그룹이 상당히 시장에서 유명했었죠. 미원그룹의 중공업을 담당하는 미원중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EPC 업체라고 하죠. 엔지니어링도 하고 그래서 그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자회사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회사 그러니까 세원 셀런텍이 있습니다. 세원 셀런텍의 지분율이 28.9%인데요. 세원 셀런텍이 물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사업하고 바이오 산업. 그래서 이 이후에 세원 셀런텍하고 SC 엔지니어링과의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회사가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SC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냥 안정적으로 플랜트 사업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수소와 관련돼서도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수소 생산과 관련돼서는 국내 수소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덕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 고객입니다. 그래서 덕성이요? 예. 덕성이 이제 수소와 관련돼서 신규 플랜트를 증설을 한다거나 하게 됐을 때는 SC 엔지니어링이 뭐 정치인 직접적인 수익을 테마로 볼 좀 수가 많이 있는 언급이 거죠. 됐던 것 근데 때문에 덕성은 이제 정치적인 거는 차지하고요. 차지하고, 예. 네. 덕성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수소 생산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덕성이 증설을 한다거나 뭐 신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SC 엔지니어링의 일감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SC 엔지니어링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특징을 나타냈던 기업들 몇 가지 더 들어보고 정보 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TCC 스틸이 TCC 9.9%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에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3개를 증설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원통형 배터리면 테슬라 생각이 또 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알루코가 시간에 플러스 7.04%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알루코는 그 알루미늄 나변 가공업체죠. 영업이익이 101% 증가한 122억에서 24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는 소식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이진이 플러스 3.57%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니의 제품이 모더나 코로나 19 백신하고 유사한 중화항체 형성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HSD 엔진이 플러스 3.03% 강세를 보였는데 이 359억 원어치 선박용 엔진을 공급했다라는 그 뉴스가 회자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휴캠스가 플러스 2.55% 강세를 보였는데요. 질산 공장을 약 1,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증설한다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시간의 거래의 몇 가지 기업들을 쭉 살펴봐 주셨는데요. 일단은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은 네. 이 매기가 확산되는 시장의 온기가 또 다시 조금 빙 도는 듯한 느낌, 이 정도 느낌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회의 들어봤고요. 오늘은 잉크로스를 또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면서 달라지는 게 명확히 보이면은 레포트도 찾아보고 공부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네. 그게 이제 투자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읽어보면은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들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 네, 결론 짓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